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날 봤던 ITQ 한글 B형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요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지 설정은 어떻게 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이 다 10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1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지 설정을 꼭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제보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을 용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장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또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요 문서에 나와 있는 요 ITQ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수험표에 있는 수험표 8자리, 그죠? 8자리 번호 입력하시고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띄어쓰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띄어쓰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여기 보면은 보기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요 보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요 문단보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요 문단보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여기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이라든가 교정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쫑균각이 눌러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머릿말을 집어넣거나 쪽번호를 넣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쫑균각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컬러로 되어 있어야 모든 색깔이 컬러로 나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 회색조가 눌러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컬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요 보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페이지 구분 있죠. 요 페이지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3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1번과 2번이라고. 그 다음 페이지를 구분해서 2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2. 그래서 문제 번호를 3.4점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3페이지에다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0점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해당 항목에 있는 요 부분을 맞춰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점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1점에는 우리 이제 스타일이 나오죠.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스타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 영문과 한글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영문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여기를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은 영어 대소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영어 대소문자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요 영문에서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를 다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이에요. 그죠? F6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F6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 있죠. 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스타일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여기 이노베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영어 단어를 그대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ATION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요 아래에 있는 게 문단 모양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요 문단 모양은 여기에 있는 요 문단 모양을 눌러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고 요 여백에 있는 왼쪽을 얼마로? 15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단 여기 아래에 있죠? 요 문단 아래는 얼마예요? 10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글자 모양은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자 모양에서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요 장평이 9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간이 얼마예요? 5예요. 이렇게 5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언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글로 눌러서 요 한글의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도듬, 장평, 자간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요 언어에 있는 요 영문은 눌러주시고 요 글꼴을 뭐로 바꿔줘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또 장평과 자간은 그대로 95와 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눌렀을 때 도둠의 95에 5, 그 다음에 영문을 눌렀을 때 굴림의 95에 5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여기 원스, 인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작성을 하실 때는 한글만 하면 점수 안 줍니다. 영문까지 같이 입력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다 요 1번 문제가 끝나면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고 2번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은 꼭 뭐로 바꿔야 되냐면 바탕글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는 한 5번 정도 눌러주셔서 문제를 좀 분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요 표가 이제 나오는데, 요 표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표는 지금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6칸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6칸에 몇 줄로 만들어야 된다? 5줄입니다. 그죠? 보통 일종에 나오는 표는 6칸에 5줄로 나오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나오는 3쪽에 있는 표는 문제마다 다르게 칸하고 줄수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입력에 가서 요 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줄수는 6줄, 줄수가 5줄, 그 다음에 칸이 6칸이에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 맞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 딱 표가 맞게끔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표가 왼쪽과 오른쪽의 끝에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내용은 저는 이제 맨 나중에 쓸 겁니다. 우선 요 1, 2번을 해결을 하실 건데,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하는 단축키는 F5를 몇 번? 3번이에요. 그죠?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면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죠? 얘를 한 번, 2번을 늘려주세요. 너무 이 표가 적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2번을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 높이가 조금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표하고 캡션이 도둠의 10으로 하라 그랬고, 문자는 가운데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도둠으로 바꿔요.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10이에요. 문자가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문단 보호가 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칸부터 다 숫자가 들어가 있죠? 나중에 이 평균 부분도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단 보호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요게 캡션이에요. 요 캡션을 우리가 지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 캡션을 넣으라고 했죠. 캡션을 넣으라고 하는 거는 요쪽에 4번 문제 나오기는 하지만 요 1번 문제의 캡션의 글꼴이 바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1번 할 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안에다 놓고 요쪽에 가면, 여기에 가면은 요 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캡션이 있어요. 그죠?
요 부분을 먼저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뭐가 나온다? 캡션이 나온다. 이 캡션을 눌러주시면 캡션의 위치는 어디예요? 위에요. 위. 표 1이라고 나오면 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요거를 지정을 하고 4차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가로 열고 단위 띄어쓰기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이 부분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도둠으로 바꿔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둠으로 바꿔주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오른쪽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셀 배경색이 노랑인데 요 노랑이 들어가는 부분이 맨 끝에 쪽하고 맨 아래쪽에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표 안에서 색깔을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C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들어가서 면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죠? 그리고 한글의 계산 기능에 평균을 넣으라고 했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 부분은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에다가 별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선 모양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먼저 전부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F5를 몇 번?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L이에요. 그죠? L을 눌러주시고 L을 눌러서 먼저 이중 실선의 어디 부분? 바깥쪽. 그러면 바깥쪽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을 요 첫 번째 줄을 해서 요 아래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의 어디요? 여기 아래쪽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칸을 선택을 해주셔서 다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의 어디요? 여기 이쪽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부분을.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대각선을 바꿔주는 것도 L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끝에 가면 대각선 보이시죠? 그래서 양쪽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보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 입력을 할 때는 구분 하고 탭을 눌러주면 옆에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겠죠? 네,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시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셨죠?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아까 계산 안 했던 요 부분의 평균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평균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 요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숫자가 있는 부분하고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를 눌러야 돼요? 블록 평균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표가 완성이 됐고요. 요 표가 완성이 되면 저장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차트예요. 여러분들 요 차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런 모양의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요 문제에 보면은 차트 데이터는 요 표 내용에서 요 구분별 그죠? 구분별 에너지, 의료, 컴퓨터 요 밑에는 통신기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에 가서 요 차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세로 막대형 중에서 어떤 거? 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닫아주시면 되고 차트가 이렇게 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차트 서식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끝에 이쪽 부분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표 아래로 차트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크기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에 들어갈 곳은 나와 있고 여기 범례에 나와 있고 그쵸? 그런데 이쪽에 써야 되는 요 제목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눈금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차트 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요 차트 디자인을 눌러주게 되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요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셔서 요 부분입니다.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지금 눈금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눈금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금선이 없어져요. 그리고 축 제목을 써야 되는데 가로 말고 세로에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로 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눈금선은 빼고 축 제목은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우선 요 제목을 바꿔주라고 나왔는데 요 차트 제목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차트 제목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기억을 눌러주시면 돼요. 영어 글꼴까지 같이 바꿔주시면 되고 진하게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다? 12예요. 그죠? 굴림 진하게 12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맨 아래쪽에 보면은 차트 제목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속성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넣으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 창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기 속성. 채우기가 흰색. 그리고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테두리는 검정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옵션 효과에 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죠.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이에요. 그런데 제목 이외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요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놓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속성들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가서 요거 굴림으로 바꿔야 되고 내용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가로 열고 단위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한글 글꼴과 영문 글꼴을 다 바꿔준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문제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글상자의 글자 방향을 어디로? 가로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여기였잖아요. 여기 가서도 세로축에 가서도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뭐로 바꿔요? 굴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채소가 0이고 그 다음에 5가 나왔어요. 여기가 5씩 커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눈금선이 또 보이고 위로 가보면은 최대값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속성에 가주시게 되면은 최대값이 12가 아니라 얼마다? 15가 돼야 되고요. 주단위는 5씩. 15로 바뀌니까 주단위가 지금 5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금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5에서 0.1을 빼면 4.9가 되죠. 4.9를 써주시고 여기에 있는 눈금 있죠. 이쪽에 있는 눈금을 주눈금도 바깥쪽, 보조 눈금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눈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최대값 주단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눈금이 나온다라는 거. 네, 3번에도 이쪽 부분이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굴림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군립이 나왔죠. 그리고 범례. 여기 눈금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범례죠. 이 범례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테두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속성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그리기 속성에 들어가서 요 선을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맞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다 됐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때는 우리가 뭐하고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Alt하고 그 다음에 뭐다? Shift 키하고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Alt, Shift, 엔터예요. 그죠? Alt, Shift 뭐다? 엔터.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기능평가 2에서 수식하고 도형이 나오죠. 그래서 수식을 하기 위해서는 3번 문제니까 번호 입력해 주셔야 되고 가로 안에 1번 하고 한 칸 띄워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은 입력에 가면 수식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A, 소문자 A에 아래 첨자입니다. 이 첨자는 이 부분이에요. 아래 첨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죠? 눌러주시고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고 빠져나와서 빼기 그 다음에 B 눌러주시고 또 아래 첨자니까 여기 들어가서 아래 첨자 또 뭐를 눌러야 돼요? N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는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 눌러서 위첨자 여기 위첨자를 눌러주신 다음에 E 그리고 또 탭을 눌러서 위첨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서의 길이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에 들어가서 H에 또 위첨자죠. 위첨자 E 이렇게 해주시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4 파이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그리스 대문자고 옆에가 그리스 소문자에 여기 파이 나와 있죠. 이를 눌러서 다시 위첨자 눌러주신 다음에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빠져나와 주시고 그 다음 여기 K가 여러분들 대문자예요. 요 대문자로 안 하고 소문자로 하면 틀리는 겁니다. 대문자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수식을 진행을 하실 때는 위첨자, 아래첨자, 영문,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위첨자 또 2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문을 닫고 나가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좀 띄어쓰기를 좀 하신 다음에 또 2번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를 또 해야 되겠죠. 다시 입력에 수식에 들어가서 2번을 또 한번 해볼 건데요. 요 부분도 너무 확대하니까 좀 안 보여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면 리미트가 나왔어요. 여기 리미트에 들어가면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를 눌러 주시고 여기 앞에다가 못 써요. N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면 여기에 대문자 P가 들어갔고 아래 첨자에 들어가서 N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는 1 빼기죠. 1 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분수가 들어갔습니다. 9하고 다시 가서 미첨자에 3. 9의 3승.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고 다시 밑에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죠. 10을 적어주시고 다시 미첨자에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는 그리고 뭐예요? 분수죠. 분수 271 탭 눌러서 1000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빠져나가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 수식도 다 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수식과 도형 사이에서도 엔터를 이렇게 5번 눌러주신 다음에 4점 하고 내용을 이제 밑에 있는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저장 한번 또 눌러주십시오.
4번에 있는 요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요 2번에 있는 문제를 꼭 읽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도형 작업을 하실 때요, 이렇게 문제를 보고 아, 여기에 있는 이게 반원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둥근 모양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또 1, 2, 3이 들어가 있는 게 또 뭐예요? 요 둥근 모양이에요. 이런 거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도형의 모양이, 그리고 하이퍼링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요 그림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꼼꼼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들 때는 맨 바닥에 있는 도형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바닥에 있는 도형이 요거죠. 요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다 놓고 입력에 가서 요 도형 있죠. 요 사각형 대강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요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요 1번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 기본에서는 크기를 지정하고요. 요 선에서는 둥근인지 반원인지 직각인지 그 선의 모양을 선택을 하는 거고, 채우기에서는 색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도형은 색상이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서는 지금 130에 요 130에 145로 하라고 했습니다. 145. 그리고 크기 고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거나 그럴 때 크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선은 지금 둥근 모양이었죠. 요 바닥에 여기 모양이 둥근 모양이었어요. 이거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요 채우기 색을 다른 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색상은 우리가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흑백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색깔을 똑같이 보고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4번에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요거는 글상자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글상자면 글상자로,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상자는 요거예요. 글상자, 가로, 글상자 대충 만들어 주시고 나서 커서를 여기 안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가장자리 눌러서 요 격자점이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기본에 가서 크기가 얼마다? 100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 그쵸?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반원이에요. 요 반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여기 면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빨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설정을 눌러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글꼴에 들어가서 궁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궁서 크기는 22. 엔터 눌러주시고 글자 색깔은 뭐예요? 흰색. 이게 흰색이에요. 그죠? 그다음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고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위치를 보시고 옮겨놓고 요 위치를 보시고 약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치를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들어가서 A, I 대문자예요. 그죠? 기술의 사회적 영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을 항상 바로 위에다 그리지 말고요. 옆에다 그려요. 옆에다 그려놓고 더블 클릭. 그래서 기본에 가서 크기가 110에 지금 50이에요. 그리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은 직각입니다.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은 다른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치 보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게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그런 비율을 여러분들이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요 그림 넣어야 되죠. 주식회사 그림이 로고 2번인데 문서에 포함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요 그림 효과 회색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나면을 클릭해 놓고 항상 클릭을 해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 그러면 문서에 우리가 ITQ 픽처에 들어가 주셔서 로고 몇 번이요? 2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열기 눌러 주시면 바로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요. 옆에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옆에다 그렸더니만 그림이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수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크기가 지금 얼마냐면 40에 30이고요. 크기 고정해 주시고 이 그림이 지금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가의 배치가 맨 앞으로 나오게끔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나중에 그림이 앞으로 나옵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요 그림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요 회색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림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준다? 요 회색조. 그런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림의 위치를 보시고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산업혁명이라고 나와 있는 요 글맵시 해주셔야 되겠죠? 얘를 할 때도 비나면을 클릭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에 있는 요 가나다를 눌러요. 그러면 바로 내용을 쓸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그래서 요 글맵시 모양과 글꼴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갈매기형 수장 도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서 갈매기형 수장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꼴은 뭐다? 도둠. 글꼴은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둠이에요. 요 글맵시 모양 중에서는 여기 있는 요 네 가지가 잘 나와요. 역갈매기형, 갈매기형, 그 다음에 리본, 나비 넥타이, 그 다음에 육각형, 그 다음에 옆에 물결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조금 시간을 빨리 또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크기가 지금 얼마냐면 50에 지금 35가 됩니다. 여기도 일부 보면은 그림이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얘도 맨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림하고 글맵시는 맨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선은 뭐 필요가 없고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지금은 면색이 파랑이지만 빨강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더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맨 앞으로 왔기 때문에 온 거 확인이 됐으면 이렇게 보시고 옮겨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리를 옮겨 주시고 마우스로 하기 조금 힘들 때는 이렇게 방향키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한 게 있죠. 뭐를? 이 하이퍼링크. 시험지에 이렇게 별 표시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고 나면 반드시 와서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도형을 먼저 하실 건데요. 요 직사각형 그리기. 아래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죠. 우리가 아래에 있는 요 도형들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여기에다가 옆에다 대충 그려서요. 더블 클릭하시고 8 기본에 들어가서 8에 높이가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은 직각이었어요. 그죠? 직각 맞고 채우기는 저는 요거는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색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요 네모 만들어져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요거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야 여기 위에 이렇게 네모를 또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쭉 복사를 할 거예요. 그죠? 요거를 아래로 복사를 하실 건데 컨트롤 뭐를 눌러서 시프트를 눌러서 한 이 정도로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이 정도로 나오게 할 거고 중간을 뒤에 있는 건 좀 지울게요. 그래서 중간을 요거 이제 복사할 때는 여기 눌러서 중간에 이렇게 위아래를 간격을 좀 확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래서 아래 거를 먼저 배치하고 중간 거를 그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요 채우기에 대해서 요 채도만 다르게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셔도 같은 색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직사각형을 또 옆에다가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지금 기본에 13 곱하기 13이에요. 13 곱하기 13에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이죠. 둥근 모양. 그리고 채우기는 문제에서 흰색으로 지정해 줬어요. 여기 보면 하향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하향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직사각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놓고 궁서 20 가운데 정렬로 해주셔야 되겠죠. 궁서 2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커서가 이렇게 가운데 갔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걸치게 그려졌습니다. 여기 위에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밑이나 이런 거를 살짝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밑에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1.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밑에 칸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1, 2, 3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는 이 직사각형의 색상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글상자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력해서 요 글상자의 높이는 지금 이 1번에 있는 도형의 높이랑 맞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약간 떨어져 있고 더 쭉 드래그를 해서 이 정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는 없어요. 크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선 종류가 나와 있죠. 요 선에 가서 요 선 종류를 파선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이 부분은 요 선에 있죠. 여기서 요 종류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선 탭에 있는 종류에서. 그리고 채우기에 면색이 없어요. 요 면색이 없다라는 거.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바닥의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굴림에 여기 글꼴을 굴림의 크기는 얼마다?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신 다음에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클릭을 해주고 원가, 절감 및 그 다음에 품질 향상 그리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고 개별화된 서비스 또 아래로 내려주시고 감정, 노동, 일자리, 대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꼭 해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는 비나면을 클릭을 하고요. 또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번호가 없어요. 여러분들 번호 쓰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빈줄이 4군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 제목과 본문 사이에 빈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요 본문하고 여기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 또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하고 표가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표 아래에 있는 요 제목 쓰는 부분에서도 빈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용을 쭉 입력을 하시되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자가 나오면 한자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바꾸는 방법은 추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글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추격이라는 한자가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입력을 하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각주가 나오면 요 각주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따 내용 다 입력하면 각주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특수문자 나오죠. 요 특수문자도 입력할 때 미리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특수문자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F10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 컨트롤 키하고 뭐다? F10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특수문자가 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요 정각기호 일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이브 크로바 여기 있죠? 요거
요거를 스페어 요거 나무 모양처럼 생긴 거 얘를 눌러서 넣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문단 번호에 있는 가점 기억 니은 나점 기억 니은은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까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하는 방법 표 전까지에 있는 요 변화까지 입력하고 표 만드는 것부터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단에서 내용 입력을 하실 때 여기서 엔터 한번 누르고 이쪽에 갈 때는 두 칸을 띄어쓰기를 여기 2번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내용 다 적혀 있고 이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죠. 5칸이고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6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력해서 표를 눌러주신 다음에 줄은 5칸에 6줄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표가 나오면 1쪽에 있는 표랑 똑같아요. F5를 3번을 눌러서 일단 아래로 2번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2번을 늘려놔 주시고 여기 문제 보면은 글꼴이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1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면 돼요. 굴림의 10의 뭐다? 가운데 정렬이다. 요거를 하시고 나면 범위가 지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테두리를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요거 빠뜨리는 분들 좀 계시는데 요거 우리가 L을 눌러서 바꿔주셔야 돼. L을 눌러서 어디 테두리의 종류를 없음. 왼쪽과 어디예요? 여기 오른쪽.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빠졌고요. 여기 보면 위, 여기 아래, 그 다음에 또 맨 아래에 이중실선이에요. 그래서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위, 아래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 아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첫 번째 줄 선택해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해주시고 여기 아래쪽.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첫 번째 줄에는 요 그라데이션을 넣으라고 하는 요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셔야 돼요.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C였죠. 그래서 C를 눌러서 요 그라데이션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뭐예요? 노랑이에요. 그죠?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그리고 여기 가로다. 요 가로를 해줘야 되겠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칸은 좁잖아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좀 작아. 그래서 이렇게 줄여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비슷하게 이렇게 칸의 너비를 조절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밑에 가면은 여기에 4차가 들어가고 요 진행 중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을 합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칸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요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입니다. 그래서 M을 눌러주고 옆에도 여기도 합쳐졌죠. 범위 지정하고 M. 그리고 이 부분은 쭉 써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다시 뭐를 눌러주시면 된다? M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서 또 칸이 조절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넓히고 줄이고 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는데 여기가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방향키로 조절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계선을 놓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이 좀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칸을 조절을 하셔서 한 줄로 다 입력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이 표의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엔터 눌러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다 입력을 해놓고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 쓰고 수정하고 하나 쓰고 수정하고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쭉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타자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내용을 두세 줄만 입력을 하고 좀 엔터 눌러 놓은 다음에 여기 밑에서부터 쭉 입력하시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나머지 본문 내용을 입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방법을 택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내용을 다 표까지 완성을 되고 다 하시고 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 제목에 있는 제목, 요 제목과 제목에서 수정을 다 하면 머릿말하고 쪽번호를 넣어주시고 2번에 있는 요 본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림 삽입하는 거. 세 번째 요 글자 모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하고 표 아래에 있는 부분이 글자 모양에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 번째 파트에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줄간격하고 문단 번호 넣어주는 거는 요게 우리가 문단 번호 넣어야 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져주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할 때 이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제목이 맨 위에 있는 제목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에 관련된 거를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굴림에 그리고 크기가 얼마다? 18. 그리고 진하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미래선도 기술이라고 하는 게 덧말이잖아요. 이 덧말은 입력에 있는 요 옆에 역삼각형경을 눌러주게 되면은 덧말 넣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미래선도 기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커서를 요 앞에다 놓고 요 책갈피 이름을 한 다음에 하이퍼링크 하시면 돼요. 그죠?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고 입력에 가면 요 책갈피 나오죠? 그래서 책갈피 이름을 뭐라고 적어준다? 산업혁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요 그림에 요 하이퍼링크 넣어주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클릭해주고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서 어디 문서? 요 한글 문서에 지금 집어넣어주는 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갈피가 나왔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 한글 문서에서 요 책갈피.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비나면을 눌렀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손가락 모양이 안 나오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놓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목을 하고 나면 요 하이퍼링크 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머릿말 커서 여기 앞에다 놓고요. 쪽에 가서 요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핵심 기술의 변화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범위를 꼭 지정을 하시고 도둠으로 바꿔야 글꼴이 바뀌고 글자 크기 10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여기 부분에 글꼴 안 바꾸는 분들 꽤 상당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쪽번호가 좀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커서는 요 앞에다 놓고 쪽번호 매기기에 요 끝이죠. 오른쪽에 끝, 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나다 ABC 있죠? 대문자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당연히 3쪽이니까 C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3번으로 시작에 들어가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6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넣기 눌러주면은 여기 F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파트를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네 구역으로 나눠서 작업한다라고 하면 이 1에 해당하는 부분. 차트 제목은 요 제목은 다 입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 요 본문이 이렇게 있죠. 본문에서는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이라고 나와 있는 커서 앞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요 서식에 가면은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요. 눌러서 두 줄
여기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그리고 글꼴이 뭐로 되어 있어요? 궁서예요. 글꼴, 궁서. 여기 면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는 무슨 색깔? 노란 색깔. 자, 두 줄에 여기 궁서 면색이 노랑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다? 서식에 가서 이쪽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설정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림 넣어야 되죠. 이 그림은 4번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있는 곳에다 커서를 클릭하고요. 입력에 가서 그림. 그래서 문서에 요 ITQ 픽처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그림 4번이 있죠? 4번.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시고 대강 본문 크기만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면 이쪽 위에 바로 자르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르기가 나오면 우리 이제 요 그림이 필요하니까 요 아래쪽부터 이렇게 당겨서 잘라 주십니다. 잘라줄 때 하얀 여백이 많이 안 남기게 잘라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죠? 이쪽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비나면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있죠? 크기나 사이즈 더블 클릭하셔서 요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40에 40입니다. 크기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백이 있어요. 바깥 여백 왼쪽. 여백 캡션에 들어가서 바깥 여백 왼쪽만 얼마로 바꿔준다? 2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요 끝부분이 여기 글자의 요 끝부분에 닿게끔 딱 맞춰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놔주면 웬만하면 여기가 다 맞아요. 오타가 없으면 절 애자가 안 나오네요. 그럼 이럴 때는 약간 움직여 보세요. 산업혁명과에 여러분들 이렇게 로 그죠? 로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할 때 우리가 입력할 때 각주 넣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각주가 혁신 기업에 각주를 안 넣었는데 지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입력에 가서 뭐 눌러요? 각주. 그러면 여기가 원문자 안에 기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쪽에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얘를 눌러서 원문자 안에 있는 기억을 눌러주시고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의로 도서 및 유통 분야의 아마존 개인 운송 분야의 우버 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각주 구분선 5cm는 요게 구분선 5cm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요 번호 모양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나가잖아요. 닫기 눌러서 여기 이렇게 기억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입력할 때부터 미리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요 끝부분을 잘 맞춰주시고 그럼 작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자 모양에서 작업해야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고 가서 궁서의 18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특수 문자도 제가 범위를 지정했어요. 궁서의 18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특수 문자는 빼는 거예요. 빼고 미래부터 여기까지만 글자 모양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글자 모양 나오죠. 그래서 글자 색깔은 흰색 그 다음 음영색은 빨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서 요 부분 있죠. 표 위에 있는 거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요?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뭐로? 18로 해주신 다음에 기울임 요 기울임 있죠? 그죠? 그래서 글씨가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수 문자는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죠? 얘는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산업혁명하고 변화에다가 강조점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요 강조점은 요 확장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타 요 강조점에 가서 체크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요 변화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가주신 다음에 요 강조점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죠?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요 마지막 표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여기 먼저 여기
그 장평을 바꾸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도둠이나 이런 거 다 바꿔주면 되겠죠. 도둠에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 요거는 우리가 여기 서식도구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시면 되고요. 도둠으로 지금 제대로 안 바뀌었는데요. 다시 보면 도둠 바뀌었죠. 도둠에 24 진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쪽 정렬.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가야 요 기본 탭에 장평이 있습니다. 요 장평을 얼마로? 105로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거, 요 장평, 그죠? 그 다음에 요 강조점, 그리고 여기 음영.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글자 모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변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요 문단 번호예요. 그래서 요 문단 번호는 지금 보면은 1수준, 2수준 어떻게 바꿔라. 줄 간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수준은 가 나고 2수준은 원문자 안에 기억 니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실 때 미리 범위 지정해서 요 줄 간격을 180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요거 눌러서 요 180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글머리 펴미 문단 번호 나오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요 1수준이 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2수준이 요 두 번째 거예요. 똑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요. 요거 눌러서 사용자 정의 들어가 주시게 되면 1수준. 요 1수준이 지금 뭐예요? 요 가예요. 가나다, 여기 가나다가 여기 있죠. 바꿔주시는 거야. 요 1수준 선택하고 가나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비가 얼마다? 20의 오른쪽이다. 그럼 바뀌는 게 여기 보여요. 그죠? 그 다음 2수준. 2수준에 들어가서는 요 번호 모양이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이에요. 기억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점이 보이는데 우리 거엔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점을 지워주시는 거야. 꺽쇠 2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번호 모양을 맞추고 뒤에 점이 있냐 없냐 확인하고 요 번호 서식에서 빼주시면 되고요. 너비 조정은 얼마? 30. 그리고 정렬은 어디다? 오른쪽.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가점 아래쪽에 원문자 안에 뭐예요? 기억.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따로 여기 생산 얘네죠. 하고 서식에 가면 맨 끝에 여기 한 수준 감소가 있어요. 요거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범위 지정해서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번호까지 쭉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쭉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표와 차트, 그 다음에 스타일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최종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 누르고 답안 전송하고 감독관한테 시험지 제출하면서 잘 전송이 됐는지 확인을 꼭 받고 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2025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